네, 계속해서 한 주간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희미 변호사는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승재현 형사본부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보신 것처럼 미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키로 했습니다. 당장 마스크를 벗고 야구면 야구, 또 27일 날 카메룬과의 대표팀 축구 경기 있는데 이제 야외 경기에서는 마스크 없는 응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27일 날 카메룬에 가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또 마련되어서 너무 좀 행복하고 좋은데요. 예. 사실 이게 마스크라는 게 이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왔는 게 아니라 마스크를 한번 기억나시죠? 5월 2일 날 한번 해제를 했다가 또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다 보니까 147일 만에 다시 이제 마스크가 다시 이제 해제되는 그런 어떤 기회가 왔고 레포트에서는 실외에서 해제되는 건 17개월 만인데 사실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계속 꼭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더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50인 이상 이제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 해제된다고 하니까 이번에 하는 카메룬 경기 좀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많이 가셔서 많이 보시고 이거 혹시 TV조선에서도 중요하죠. 공개합니까? 예, 중계하신다면 또 중계하는 모습도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간적으로 광고를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부 조사를 보면요. 우리 국민 100명 중 97명 코로나19 항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집단 면역 형성이 아니라는 건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렇습니다. 이 10,000명을 표준으로 해서 이 항체 검출을 해봤더니요. 무려 97.4%가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인즉슨 그냥 항체가 검출이 됐다는 의미일 뿐이어서 이게 얼마나 방어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지표는 최소한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에 다시 항체가 검출됐다고 해서 안 걸린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중증이나 위험한 환자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정도로만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이번에 정부 조사 결과 또 의미 있는 게 N항체 보유자, N항체라는 건 그야말로 실제로 감염이 돼서 항체를 보유하게 된 그 비율이 57.65%였습니다. 이 말이 즉슨 한 10명 중에 6명이 실제로 코로나 감염을 됐었다라는 소리인데 이 직전의 조사를 보면 누적 확진자 수가 40%에 못 미친다라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숨어있던 확진자 비율도 상당히 있었다라는 지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좀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심, 이제 실외 마스크는 해제한다고 했고, 그러면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란 건데, 그렇다면 언제쯤 실내 마스크를 벗게 되는 건지, 또 독감 유행한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그럼 하고 있는 게 나은 건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 많은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전문가들 이야기들 안 그래도 좀 많이 좀 이제 읽어보고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좀 여쭈어봤는데. 이제 겨울에 혹시 지금 이제 9월 달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감의 예방 그 주의 경보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이렇게 코로나가 겹치시면 또 다른 어떤 팬데믹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 마스크는 실내에서는 계속 착용하는 쪽으로 정부에서는 결정하는데 이게 제가 맘카페 이런 데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언어가 발달할 때 그냥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입모양을 보고 이렇게 언어를 배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마스크를 좀 오픈시키든지 어떻게든지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혹시 시청자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영국에서 그 여왕 그 장례식 할 때 다 마스크 벗고 있었고 유엔 총회에서도 마스크 다 벗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또 벗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이걸 좀 이렇게 고집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좀 정부에서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무엇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보건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지 확인하시고 조속히 또 이렇게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하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하다가 하천에 빠진 여성 운전자를 구하고 호련히 사라진 의인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 승현 위원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마음이 진짜 저 영상 보면서 마음이 덜컹했습니다. 사실 뒤로 후진하면서 뭔가 운전자가 좀 실수를 해서 이제 뒤에 빠지는 모습이 영상에 나올 건데요. 퉁 이렇게 빠져요. 저 순간에 막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다행히 저 운전자는 자기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 다음 순간이 중요한 거죠. 그 급박한 순간에 한 그 옆에 있는 시민이 탁탁탁 걸어가더니 옆에 있는 그 우리 튜브라 그러죠. 구명 튜브를 가지고 이렇게 저 물 안에 들어가서 그 저 빠진 피해자를 이제 구조해서 바로 나왔는데 그래서 그 피해자가 전혀 이제 위험 없이 바깥에 나왔는데 그 다음이
이분이 그냥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라서 이분이 누군지 이제 언론에서는 예. 갑론을박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바로 들어가서 네. 구조를 한다? 좀 전문가 같은 느낌이네요. 좀 전문가가 아닐까 추정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죠. 예. 그리고 구조를 하는데도 8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네. 본인은 이거 굉장히 구조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 네네. 여성분 생명까지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지금 소방당국이 보고 있고요. 네네. 지금 차분함을 잃지 않고 굉장히 좀 아주 질서 정연하게 구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전문 쪽을 업무를 하시는 분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고 이 여성분 지금 몸이 젖긴 했지만 부상은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자, 현재 대전 소방본부가 이 의인을 찾는 중인데 찾아서 좀 알려주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저것도 개인의 저걸 인정해 줘야 그러니까 되는 저는 이제 그건 개인의 문제라고 예. 생각합니다.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선행이 있을 때 그 선행은 세상에 이렇게 뿌려질 때 그 선행이 더 커지는 거고 네. 또 다른 분들도 그 선행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예. 물론 개인의 어떤 입장이겠지만 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박수도 좀 받으시고 만약에 오시면 네. 우리 쪽에서 꼭 보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다는 생각에 좀 한번 세상에 좀 나와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전 소방본부에서는 소중한 생명을 살린 이 의인을 찾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혜와 이 공범 조연수의 구형이 연기가 됐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에게 구형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변호사님께서 좀 네. 정리를 해주시죠. 이게 아마 법리적인 좀 판단을 유보한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왜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검찰이 이 조현수와 이은혜를 재판에 넘길 때 네. 살인죄로 기소를 했는데요. 이때 네. 자기에 의한 살인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를 갖고 이걸 살인의 의도에서 이런 이 범행에 이르렀다라는 건데 네. 재판 과정 중에 재판부가 이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주장도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검찰이 동의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재판부로서는 이게 정확하게 자기에 의한 살인인지 다만 이 구조를 해야 되는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하지 않고 일부러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인지가 명쾌하게 달라야 되고 예. 거기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도 사실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네. 두 주장을 다 검찰이 어쨌든 공소유지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일단은 구형을 하지 말고 한계를 더 보자라는 취지로 재판을 좀 속행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어제 법정에서요, 이은혜와 조연수가 이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한 건지도 관심이 있고 혹시 이들의 진술도 이 재판부의 구형 연기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안 했다는 이은혜하고 거예요? 뭐 끊임없이 자기들은 범행을 안 했다라고 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런 정황과는 전혀 배치되는 약간은 뻔뻔한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렇게 다이빙대에서 뛰을 때 그 조 씨가 먼저 뛰었어요. 네. 뛰고 난 다음에 이제 이연애가 지금 사망한 이 피해자에게 뛰어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실 제가 이거 인천지검 고위직하고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그 뛰어뿐만 아니라 혹시나 그 뛰는 어떤 과정에서 몸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는 지금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예. 여하튼 자기적 요소가 있는데 이연애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뛰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거 다이빙대에 가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뛰어라고 얘기할 때 못 뛰는 사람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뛰어 하나 둘 셋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습은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피고인들은 계속 부인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정황 정보로 그리고 그것이 판사에게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으로 입증이 된다면 예. 이렇게 범행을 부인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구형량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의 책임을 지금 전혀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아닌가라고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이번 재판 정황을 봤을 때 이은혜와 조연수가 이제 형량을 줄여둘 수도 있는 건지 법조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좀 궁금합니다. 사실 본인들은 좀 부인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지만 예. 양형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승재현 위원님 짚어주신 대로 오히려 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네. 이미 살인을 하려고 했던 너무 전에 이 행위들이 구체화되고 증인들을 의해서 뒷받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